3년 동안 치과에 오시지 않으셨고요. 결국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녹아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치아쌤입니다. 오늘은 잇몸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 그리고 발치를 권유받으셨지만 뇌치아로 꼭 살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관리법을 준비했어요. 잇몸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잇몸 질환, 왜 위험한가요? 먼저 실제 사례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40대 남자분께서 교정치료 후에 치과에 소홀히 오시면서 잇몸이 상했지만 또 오실 때마다 스케일링하면 되겠죠 하고 가볍게 넘기셨어요.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권해드렸지만 3년 동안 치과에 오시지 않으셨고요. 결국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녹아버렸어요. 여기 치아와 뼈가 변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치아에 치석과 세균막이 많이 있고 잇몸이 빨갛게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엑스레이 보시면 뼈가 튼튼한 곳은 좀 하얀색 느낌인데 잇몸뼈가 상한 곳은 점점 시커먼 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잇몸뼈가 염증으로 녹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초기부터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치료받고 관리하시면 충분히 치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아프면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이런 상태를 방치하시면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어요. 발치를 권유받으셨더라도 초기에만 발견해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무조건 필수예요. 잇몸 건강의 첫걸음은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치과를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치료잖아요. 잇몸에 나쁜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치료에 집중하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환자분처럼 엑스레이에서 나쁜 신호가 나타나도 초기에만 잘 관리하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치과에서는 잇몸에 대한 평가나 구강 관리를 간단한 스케일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잇몸 질환은 일반적인 스케일링 말고 치주 스케일링과 그 이후에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소파술이 좀 필요해요. 치아와 잇몸에 붙은 염증 조직을 다 긁어내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잇몸 수술까지도 필요해요. 잇몸에 나쁜 신호가 보인다면 이런 치료들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교정치료를 하면서 단순히 치아를 고르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상한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환자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잇몸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교정치료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특히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도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교정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잇몸관리법을 조금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잇몸 건강은 치과 치료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집에서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는 칫솔의 선택입니다. 잇몸이 약한 분들은 미세모보다는 조금 단모 칫솔인데 이 단모 칫솔이 잇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부드러운 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까지 좀 사용을 해서 잇몸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근데 치과 가기가 어려운데 응급으로 잇몸이 붓거나 아플 때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두 번째는 치약 선택도 중요한데요. 시중에 잇몸에 좋다는 치약 엄청 많죠. 그런데 저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시린니를 가진 분들한테도 좋은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좀 예민하고 전반적으로 좀 시리거든요. 치료할 때도 이가 아프고 시리고요. 이런 면에서는 가성비적으로도 불소 치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잇몸 건강은 먹는 음식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섬유질이나 과일, 채소는 잇몸을 조금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적인데 사과나 당근 같은 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잇몸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도 꼭 챙겨 드시고요. 그런데 잇몸에 진짜 제일 나쁜 음식은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이에요. 이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도 잇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단 음식과 탄산 음료도 잇몸을 좀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이제 단단한 음식을 씹을수록 뇌 건강에 좋다는 속설은 있죠. 근데 치아와 턱 관절에는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잇몸에 좋은 습관은요, 따뜻한 물 양치입니다. 37도 정도의 미온수로 칫솔질을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치유를 도와줘요. 화학적인 가글보다는 소금물 양치를 조금 더 권해볼 수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1 작은 술을 넣고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헹궈보세요. 소금물은 또 불소치약 다음으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염증이나 구내염에 좋아요. 다만 너무 진한 소금물은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농도를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차를 드시는 것이 잇몸에 좀 도움이 되는데요. 녹차는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루이보스티는 항산화 효과로 잇몸의 재생을 조금 도와줘요. 카모마일 티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잇몸 붓기를 좀 완화하는 데 유용해요. 간식 말고 커피 말고 이런 차들을 따뜻하게 드신다면 세균이 씻겨 내려가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잇몸 건강 평생 관리하세요. 잇몸 건강은 한순간의 치료로 해결되진 않죠. 정기적인 관리와 예방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발치 후에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치아를 먼저 살려보는 노력 후에 혹시라도 못 살렸다면 그 이후에 잇몸을 위한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잇몸 건강을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지런하고 바른 치아가 잇몸 건강을 굉장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상한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교정 치료가 가능해요. 치아와 잇몸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절대 치아 교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잇몸 치료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